지난 시간 우리는 단종을 보았습니다. 17살의 유배지에서 죽은 왕을, 그리고 정순왕후를 보았습니다. 평생 상복을 입고 살다간 왕비를. 오늘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468년 9월, 조선의 왕이 신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선 7대 왕 세조입니다.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그 13년 동안 세조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왕이 된 대가를 치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김종서, 당시 조선 최고의 실권자였습니다. 북방을 개척하고 육진을 완성한 명장,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고명대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집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됩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몄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금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날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압박합니다. 12살의 왕이 된 단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왕위를 넘겼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됩니다. 세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육신 사건입니다. 거사 당일,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계획은 발각됐습니다. 성삼문은 체포됐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성삼문은 끝까지 단종을 상왕이라 불렀고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형 방식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조는 관련자 수십 명을 같은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17세였습니다. 그해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세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타살로 봅니다. 시신은 방치됐습니다. 영월의 아전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종이 죽은 그 해였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쓰러집니다. 20살이었습니다. 세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종기 같은 것이 돋기 시작했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실록은 이를 풍습병으로 기록했습니다. 관절과 신경을 괴롭히는 병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야사가 퍼졌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부터 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결국 현덕왕후의 무담에 손을 댑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낮잠을 자다 가위에 눌린 세조가 소릉,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치라 명합니다. 관을 끌어내려 했으나 너무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낸 뒤에야 관이 움직였고 평민의 예로 물가에 이장했습니다. 왕비의 무덤을 파헤친 왕, 그것이 세조였습니다. 그래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서 있었던 일은 전설로 전해집니다. 혼자 계곡에서 목욕을 하던 세조, 등 뒤로 동자승이 다가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한참 뒤 몸을 살펴보니
피부가 말끔해져 있었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문수보살이었다는 전설입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1984년 상원사 문수동자상 안에서 세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적삼이 발견됩니다. 피와 고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1466년에 쓴 발언문과 함께였습니다. 세조가 죽기 2년 전, 그 무렵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 유물입니다. 1463년 10월 세조에게 또 비보가 날아옵니다. 3살배기 손자 인성대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세조는 패닉에 빠집니다. 잠시 멈춰서 보겠습니다. 세조 재위 기간 동안 왕실 적장자들의 운명을. 세종의 적장자 문종,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사망. 문종의 적장자 단종, 17세에 유배지에서 사망.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20살에 사망. 예종의 적장자 인성대군, 3살에 사망. 모두 세조 재위 기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때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443년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볼 때였습니다. 지관이 경고했습니다. 이 땅은 절사 손장자, 대를 이을 적장자가 끊기는 자리입니다. 세종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세종의 능을 옮기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비용도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찝찝함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466년 3월 세조는 강원도로 행차했습니다. 온천과 절을 전전하며 병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신들과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오랜만에 변방에서 돌아온 공신 양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양정이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오래 재위하셨으니 이제 세자에게 양위하시고 쉬심이 마땅합니다. 좌중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조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밤이 됐습니다. 세조는 신하를 보내 옥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내려가겠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정은 참수됩니다. 술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세조였지만 양위 발언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지 세조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468년 9월 세조는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몸은 이미 다 망가진 뒤였습니다. 피부병, 관절병, 악몽. 다음 달이면 숨을 거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는 말했습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죽기 직전 예종에게 보위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50살이었습니다. 세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후손이 조선 말까지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원혼들을 만났고 몸은 고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왕이 된 뒤 무엇을 겪었는지를. 세조가 죽기 전 남긴 그 말이 진짜 후회였는지 죄책감이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순간 스스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쉼표에서 뵙겠습니다.